자, 이제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다 설치를 하셨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용어를 모르고서는 이 분석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용어가 방문자 수, 방문 횟수, 페이지 뷰입니다. 자, 방문자 수는요, 사람입니다. 한 명. 방문 횟수는요, 몇 번 들락날락 했느냐. 그러니까 방문자 한 명이 내 페이지에 2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방문자 2명이 내 홈페이지에 2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뷰는요, 방문자가 내 홈페이지에 와서 몇 개의 내 홈페이지 페이지를 봤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방문자가 자주 들어왔다, 즉 방문 횟수가 높겠죠. 그리고 많은 페이지를 봤다, 즉 페이지 뷰수가 높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홈페이지가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만약에 방문자 수가 100명인데 방문 횟수가 100번이고 페이지 수가 100번이다. 즉 한 명이 와서 한 분만 들어오고 페이지를 한 번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는 좋지 않은 홈페이지죠. 엉망진창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방문자가 100명이 왔는데 방문 횟수가 200번이고 페이지 뷰가 500번이다 라고 한다면요, 100명의 방문자가 500개의 페이지를 봤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2번씩 내 홈페이지에 방문했으니까 이 홈페이지는 제가 앞에서 말한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좋은 홈페이지, 즉 좋은 컨텐츠가 있는 홈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거는요, 방문자 수 대비해서 방문 횟수와 페이지 뷰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내 홈페이지는 좋은 홈페이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체류 시간, 이탈률, 그리고 평균 페이지 뷰수입니다. 체류 시간은요,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즉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보통 고객이 내 홈페이지를 만족해하고 내 홈페이지의 제품이나 이 컨텐츠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탈률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홈페이지의 컨텐츠는 이상하다,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평균 페이지 뷰수, 앞에 페이지 뷰수는요, 총 방문자 수를 대비해서 몇 개를 봤느냐인데요, 얘는 평균 한 명이 몇 개의 페이지를 봤냐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하면요,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왔을 때 체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고요, 이탈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평균 페이지 뷰수, 즉 한 명이 보는 페이지 뷰는요, 많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유입 키워드와 유입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입 키워드라고 하면요,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구글에 혹은 다음에 그 검색 점유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부분 네이버에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입 키워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웹 문서를 통해서 혹은 사이트 영역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돈이 드는 유입이 있고요, 돈이 들지 않은 유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네이버 애널리틱스는요, 이 유입 키워드에서 이 돈이 드는 혹은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유입을 따로 구분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유료 솔루션인 에이스 카운터나 로고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광고가 아닌 직접 유입으로 들어왔는지를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입 경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면요, 물론 네이버에 광고도 하고요, 이제 블로그 체험단도 하고요, 카페에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등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서 우리의 컨텐츠들을 노출시키고 그걸 보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입 경로에는요, 내가 마케팅을 한 다양한 영역에서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유입 키워드는요, 네이버에서 고객이 어떤 걸 검색해서 내 홈페이지에 왔냐의 수치를 알 수가 있고요.
유입 경로는요, 네이버를 포함해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등 SNS를 포함해서 모든 마케팅 영역에서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요, 랜딩 페이지와 전환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만약에 제가 수산물을 파는데 바다 장어를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알고 싶은 건 바다 장어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바로 바다 장어를 보면은 고객이 쉽게 컨텐츠를 보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객이 바다 장어를 치고 들어왔는데 수많은 제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장어부터 문어, 멍게 등등이 있으면 내가 또 거기에서 바다 장어를 또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객은 귀찮고 힘듭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요, 고객을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뭐냐면요, 고객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이 목적에 맞는 페이지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 장어를 검색해 왔다면 바다 장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문의를 했다면 제품에 대한 문의를 바로 남길 수 있는 상담 페이지가 나와야 되고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와야 되고요. 이벤트를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바로 이벤트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랜딩 페이지고요. 어떤 유입을 통해서 고객을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랜딩 페이지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요, 구성을 잘해야 고객이 실제로 매출과 관련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환 페이지. 앞에서 저희가 네이버 애널리틱스 할 때 전환 페이지를 세팅을 했잖아요. 이 전환 페이지는요, 고객이 궁극적으로 내 홈페이지에 와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이 전화를 하거나 혹은 상담을 남기겠죠. 나 이런 병으로 너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이게 바로 전환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객이 쇼핑몰에 왔다면요, 구매를 해야 되겠죠. 구매를 하는 행위가 전환이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뜨는 페이지가 전환 페이지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이벤트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내 홈페이지에 왔다면 이벤트 관련된 내용을 남기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페이지가 뜨겠죠. 이벤트를 참여하는 행위가 전환이고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전환 페이지입니다. 즉, 고객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행위 혹은 내가 고객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행위가 바로 전환 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인데요. 보통 홈페이지에 처음 온 방문자를 신규 방문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2번 이상 방문한 사람은 재방문자, 이렇게 간단히 구분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 혹은 네이버 블로그 등등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유입은 대부분 신규 방문자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마케팅하는 이메일, SMS,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등등 이런 구독형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